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14% 하락했고 나스닥이 1.2% 상승, 그 다음에 S&P 500이 0.5% 상승, 러셀이 0.04%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침장에 아무래도 물가 때문에 PPI 지수 때문에 꺾였지만 다시금 반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스닥은 뭐 약간은 꺾였고, 그 다음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가 되고 있었죠. S&P 500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막판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다. 정말 꺾일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가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주가 자체가 꺾여야 되는데, 꺾인다기보다는 꺾일 때마다 이 매수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트럼프 관련된 주들 있죠. 시진핑 관련된 주들, 그리고 테슬라 이런 것들, 아무래도 전기차, 그 다음 보잉 항공기 이런 업종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엔비디아 이런 업종들 있죠. 마지막에 탑승하면서, 자, 그래서 중국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좀 상승되었고, 구글 메타 역시도 많이 상승됐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좀 안 좋았던 것은 소프트웨어 쪽이 좀 좋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거기다가 일단은 상승의 무게가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또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헬스케어는 존슨앤존슨하고 일리아 릴리가 좀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순환매는 일어나고 있는데, 자,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자, 안 가는 종목들은 아직 그렇게 큰 폭에 움직이지 못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에 많이 갔던 것들을 보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구글 메타가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크릿 이런 것들 좀 많이 갔고, 그 다음 테크놀로지, 헬스케어 이쪽이 좀 많이 갔다. 자, 11개 섹터 중에서 적어도 한 6개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자, 나머지 파이낸셜 유틸리티 이런 쪽이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돈을 일단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는 종목들은 상승폭이 큰데 안 가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는 조금 하락했죠. 1.73% 정도 하락하면서 105.82달러 브렌트가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좀 유가는 좀 하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오늘장에서 4.47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약간 뚫었던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많이, 지금 이제 금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뛰었다 해서 4.47 이렇게 되면 솔직히 좀 많이 부담스럽죠. 소비재 이런 것들은 주가가 잘 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0년물 역시도 지금 5.40으로 해서 5%를 돌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금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홈디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58% 상승하면서 7,444로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자, 주가가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해서 돌파되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가 고점이다, 저기가 고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왼쪽 어깨에 있다는 거죠. 오른쪽 어깨에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자체가 지금 이제 가고서 지금 한 3파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고점일지 저 위에 가서가 고점일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털 때는, 고수들이 털 때는 이렇게 왼쪽 어깨에서 트는 게 아니고 오른쪽 어깨에서 다 꺾이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트는 거 자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에 의해서 꺾일 때 턴다는 거지. 이게 펀더멘탈을 꺾인 것도 아닌데 여기서부터 무조건 턴다. 자,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자,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실물 경제 이런 것들은 좀 별로 좋지는 못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고 그다음 실적이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겠고, 아직까지는 왼쪽 어깨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쉽게 보고 여기가 고점이 돼서 우리가 털고 나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에서 갈 때 회사들이 일단 실적이 꺾일 때 그때 털고 나오는 거지, 지금 미리 겁먹고 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고점 7,400이 고점일지 8,000이 고점일지 많이 고점일지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때까지는 들고 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가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봐서 일단 나스닥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바로 11선에서 지지가 받고 있다. 원래는 21선에 붙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힘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우는 힘이 약하니까 오늘 장에서 좀 하락이 됐고, 자, 아무래도 유가하고 많이 연동이 되고 있다. 자, 러셀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좋은 가운데 있었죠. 아무래도 유가가 조금만 내려갔기 때문에 PPI 지수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JP모건 고객들은 완전히 비관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은행 측에서는 고객들에게 진정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P모건의 고객들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락세를 예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자,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끌어올던 상승세에는 여전히 많은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 특별히 트럼프가 지금 현재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이란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양국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의 트레이드는 걱정하는 고객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데 진정하라.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JP모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자 주도의 탄력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있다는 것들, 아직 소비가 완전히 줄지 않았다는 것들,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것들, 미증시에 대해서 선진국 시장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들, 긴장과 비용을 줄여줄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 합의가 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가 가능성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콜옵션 매수세가 자, 아무래도 역사적인 수준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 뷰티풀 빅 법안 있죠. 이리고 또 호재 덕분에 소비자 심리가 여전히 양호한 상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의 변화가 생기거나 포지션의 극단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강세장 유지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야드니 같은 경우에서는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있죠. 자, 2010년도에 그거 자체가 뭐 23%도 안 된다, 20%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주가가 완전히 무너져서 끝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어느 정도 또 약간의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열된 시장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강세론자들이 답을 찾으려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을 볼 것 같으면 두 개의 시장 이야기를 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자본 지출 계획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메모리 부품과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주식이 급등하면서 기술 투자자와 인공지능 붐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지금이 최고의 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소매업체와 소비재 관련 주식은 최악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경기 순환에 민감한 기업들은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거시경제적 소응조리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분열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특별히 알파벳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지금 모습 속에서 지금 산업재, 부동산,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시장이 상당 부분 소폭 하락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술주 호황에 힘입어서 나스닥 종합지수와 같은 주요 지수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 달 동안 모든 지표가 급격히 상승은 했지만은 아무래도 매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취약성이 숨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주요 지표 이면에는 불안정하고 모순적인 거시 환경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26주 신고가 종목들이 대부분의 기술주다. 상승세와 하락세가 더러 벌어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승자가 소수에 불과하면서 반도체, AI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 기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난 3개월 동안에 시장의 분열은 더욱더 극심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간 반면에 저 홈디포 이런 것들은 큰 폭의 일단 지금 이제 하락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만큼 올라간 반면에 홈디포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의 거리가 많이 일단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술주 주도의 시장이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시경제 상황 악화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자, 두 가지 속도로서 양극화되는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화랑을 보이는 기업 투자와 규모는 커졌지만 소득은 줄어든 소비자가 공존한 양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모두 다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단위 평균 4.51달러로서 1년 전보다도 3.16달러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돈은 벌고는 있는데 소비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서 소비를 할지가 의문스럽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될 당시의 경제는 견고한 위반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중반까지는 그 기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반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중반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가 꺾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꺾이지 않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 상승세가 좀 불안정해 보일 때 하락세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좁은 범위 내에서 혼잡한 거래 속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CPR인지 PPI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고점 부분에 머무르고 있고 빅스 지수가 10대 후반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거시경제에서 악화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여전히 몇몇 주요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해지 전략이 합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호르무즈 웹은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2028년도 이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과매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해지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과매수된 상태라는 거죠. 지수는 4월 저점 이후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후에 과매수 상태에 있다.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점차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어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소형주 시장에 장중에 매도세가 많이 나왔죠.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얼마나 좁아졌고 얼마나 빠르게 반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또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다시금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도 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거나 수익률이 현재 수준에서 더 상승할 경우에는 스파이는 705달러 부근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이까지 갈 수 있다는데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요 라인 때까지 아무래도 좀 약간 위에까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 이까지는 가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아무래도 이런 시나리오는 일단 짜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갈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로 완전히 전반적인 폭락을 예상한 건 아니고 다만 향후 3, 40일 동안에 위험 대비 수익률이 불균형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은 과매수 상태이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거시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시장에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 중에 하나로도 잘못 작용될 경우에는 급격하고 격렬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걸 좀 방지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풋 버티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옵션을 통해서 해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스파이 있죠. SPY를 갖다가 풋 옵션을 갖다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6월 18일짜리 만기가 그래서 735달러의 풋 옵션을 구매한다. 자, 풋 옵션을 구매를 했다는 말은 아무래도 이렇게 비용을 갖다 우리가 내야 되겠죠. 복권을 사는 입장이니까 코스트가 716달러다. 그 다음에 6월 18일짜리 만기 705달러짜리에 풋 옵션을 매도를 한다. 자, 풋옵션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한다는 그 뜻이죠. 버티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대 위험을 본다 만기시 스파이가 735달러 경우에 됐을 때는 716달러 이렇게 딱 아무래도 손실은 한정돼 있고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만기시에 705달러 이하가 될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계약당에 2284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다. 최대로 맥스로 봤을 때.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727.84달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돈을 벌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버티컬을 통해서 우리가 해지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 지수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식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로 인해서 소매, 은행 이런 다른 부분의 약세를 보인 반면에 기술주만 시장 전반에 부진을 많이 하고 있다. 기술주 중에서 반도체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마지막으로 일단 탑승을 했죠. 중국발 비행기에. 그래서 2% 이상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3% 이상 상승. 자, 그 다음에 SMH 2% 이상 상승. 거기다가 반도체 중심으로 장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주택 계량 소매업체인 홈디포, 그 다음 JP모건 이런 금융주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하락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반도체 거래는 확실히 독자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도체 수요의 성장이 구조적으로 매우 탄탄해서 다른 경기 순환적인 거시경제 요인들이 그 역학관계를 크게 바꾸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특히 유가 파동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붐이 어쨌든 간에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에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엔비디아 젠슨 왕이 트럼프와 함께 중국발 비행기에다 바로 올렸는데 뭐 알래스카에서 이제 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최근에 반도체 관련 주식이 특히 급등하면서 AI 투자에 대한 새로운 열기 속에서 전체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또 끌어올리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식과 AI 인프라 관련 주가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서도 최근의 상승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켓 브레스가 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좋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투자자들은 상황을 파악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선 거시경제 환경을 발현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을 실현하자. 자, 그렇게 하면서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는 약속은 분명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염려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켓 브레스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51선 위에 있는 거 있죠. 그것이 47.9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50%도 안 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0선 위에 있는 것도 52.48%밖에 되지 않고 있죠.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자, 보통 뭐 75개 이상이 정도 돼야만이 강세장으로서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폭이 상당히 좁다. 즉 말해서 가는 종목만 간다. 반도체만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PPI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보시게 되면 MOM 기준으로 봤을 때라도 0.5를 예측했는데 1.4다. 그러니까 저번에 0.7이었는데 저번보다는 2배 올랐고, 이번에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2~3배가 다 올랐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콜 PPI도 0.3을 예측했는데 1.0까지 나오고 저번에 0.2인데 뭐 5배가 오르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는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빼고는 거의 다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특별히 러셀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중요한 회담 기간 동안에 주목해야 될 주식으로는 보잉, 전기차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테슬라, 자, 그 다음 엔비디아 등이 있겠죠. 자, 우리가 국가 주석이 항상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자,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 역시도 에어버스의 대표이사를 데리고 들어가죠. 항공주를 하게 되면은 경기에 상당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따라온 그런 것들이 제조업체들이 같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항상 항공주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주식들 한번 체킹을 해보자. 국가 정상이 만날 때,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도 한번 체킹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좀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관세, 히토리, 인공지능, 대만, 이란 갈등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옛날에는 19% 정도가 미국에서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에다 수출했는데 지금은 11%밖에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국이 카드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니면 뭐 그만둔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대미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들. 자, 그와 더불어서 미미한 수준의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산물 수출, 항공, 우주, 반도체 제조업체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해야 되겠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펜타닐 관련 관세 인하를 대가로서 아무래도 관세를 좀 인하해줘야 되만이 물가가 또 잡힐 수 있으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미국산 대두, 옥수수, 액화 천연가스, 원유 이런 것들을 추마 구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공기도 추가 주문을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미국은 중국이 항공기, 농산물, 에너지 공급 구매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이러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대만 정책, 그다음 관세 완화, 기술 제한의 완화 이런 것들이 달려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단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쉬운 협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보잉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크게 일단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 CEO가 동참하면서 중국이 보잉 항공기를 한 500대를 갖다가 구매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의 10년 만에 중국에서 받는 첫 대규모 주문이 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ASML 홀딩스가 아무래도 긍정적인 촉매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양측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히토리 공급 문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는다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양측 모두 상호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될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출 통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전망세 상향 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럴 때는 ASML이 좀 어부지리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식도 면밀히 주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 이후에 양국 관계가 좀 안정이 된다면은 포드 자동차와의 라이센스 계약이 향후 미중 산업 협력에 청사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블랙록이 릴리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역동적인 인내심을 발휘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수익을 얻으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4월에 P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국제 수익률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4.49%까지 올라가서 7월 17일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S&P 500 지수는 좀 하락했지만 다 지금 상승되고 있고 나스닥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한 반도체 관련 주식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2분기에 채권 전망에서 제시한 역동적인 인내 이런 이론은 소득의 창출, 자본 운용의 창의성 그리고 만기 시점에 따른 기업 포착에 중점을 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의 등락을 갖다가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채권 시장은 거시경제 문제 10년 만에 가장 매력적인 수익률의 기회사에서 긴장 관계에서 계속해서 좌우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채권이 아무래도 상당히 저렴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채권에 투자할 때 아니냐. 자, 그렇게 역발상으로도 볼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CNBC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는 단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도 인내심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득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복리 효과도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꾸준히 투자한다면은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험을 좀 관리해야 된다.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금리가 궁극적으로 너무 높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를 30년물에 계속해서 돌파해서 엄청나게 5.5까지 간다면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고 그래서 현재 운영 환경에서 맞춰서 금리 변동에 대한 노출도를 조정하려고 지금 이제 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링리더가 지금 현재 선호하는 투자 대상은 정권에 대한 자산, 특히 상업용이라든지 주거용 모기지의 담보증권 MBS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몇 년 전만 해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이 컸지만은 지금은 뉴욕의 완전 임대급 A 부동산과 같은 투자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주거용 MBS 투자 시 지역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기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요 ETF 있죠. BINC. 자, 요게다 투자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MBS가 한 20%, 18.6%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 뭐 US라든지 유로 이런 것들을 다 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이 훨씬 더 앞으로 자,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다 투자하면은 수익을 얻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럽 외에도 이란 전쟁 우려로 가격이 하락한 신흥시장 채권에서 일부 투자 기회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멕시코, 브라질, 아시아 일부 지역을 좋아하면서 신흥시장의 고수익의 기업들이 현재 좋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수익 채권이 좋은 핵심 보유자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채무불이익률이 높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BB 등급의 채권 시장에서 스프레드가 좁은 상황에서 리드에게 가장 적박한 투자 대상은 미국의 B등급 채권과 유럽의 BB 등급의 채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수익률 곡선에 단기금리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고 미국에서는 성장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더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다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물론 이쪽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래도 주식 쪽에 더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케빈 호씨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5가지 시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월과 워싱턴은 정치적인 압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선호하는 주요 계획 안에서 중앙은행의 동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예의주시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의장인 케빈 호씨는 체제 교체, 그 다음 중앙은행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2%가 넘는 상황에서도 호씨가 제시한 황금기의 경제 논리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에 직면하고 있고 자, 올과 워싱턴은 호씨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케빈 호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준 내부 출신이었지만 외부인처럼 이야기하면서 연준을 개혁하고 전임자들과 완전히 결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일 상원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서 인준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목표를 지수할 수 있을지 회의론자를 설득해서 자,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워시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주요 논거에 대해서 회의론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시는 연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비용을 절감하는 황금기에 경제의 서막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2%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정당화한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워시 같은 경우는 황금 경제에 대한 견해 자체를 본다면 백악관 경제팀의 견해와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자, 종종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파월의 연준 의장에게 앨런 그린스펀의 전 연준 의장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1990년대 후반에 그린스펀은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자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연준 내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저항하면서 인터넷 사육 증가로 해서 생산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다. 자, 그럴 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워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적절한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의 시절에 최고 경제 고문을 지낸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는 생산성 향상이 올해 4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막강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연준 관계자들의 황금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고, 미란의 급격한 금리 인하 요구는 다른 연준 관계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케빈 워시 역시도 지금 이제 같은 지지 부족을 예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을 촉구했던 인물 중 한 명인 제런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자, 아무래도 워시 애널리스트가 AI 붐 쪽의 한 종목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옐런 의장과 바이든 행정부 수석의 경제학자인 제르드 번스타인은 AI가 기업 투자와 소비자 지출 수요를 증가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상쇄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면만 바라보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워시가 추구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블룸버그 TV에서 워시가 연준에 대해서 제기한 두 가지 주요 불만 자체가 금융시장에 대해서 연준이 지나치게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 지나치게 말이 많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들고 있는데, 자, 특별히 여기서 자산 규모, 즉 말해서 연준이 보유한 국채, 그다음 정부기관 발행의 모기지 당분 정권을 포함한 6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대차 대조표를 의미하고 있는데, 자, 현재 대차 대조표의 축소가 정책의 우선임을 시사하고 있다. 자, 그런데 대차 대조표 축소 방안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거겠죠. 연준은 정책 금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충분한 지준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은행들의 지준금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면 2019년 9월처럼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 상당히 일단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는 위험하며 연준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지금 아무래도 축소를 해나갈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하고 대차 대조표 이걸 어떻게 해나갈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S&P 500 기업 중에서 20개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수요 기업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관련의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이 포함되고 있지만은 예상치 못한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회사 보면 아무래도 샌디스크가 1등입니다. 그래서 224%의 주당 매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GP 마진이 78.35, OP 마진이 70.62로서 1등이고, 2등이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91%로서 74.41, 77.31이 되고 있다. 그 다음 슈마컴이 일단 100%로서 9.95, 그 다음에 6.33이 되고 있고, 뭐 이거는 상당히 좀 적으니까 제끼고, 그 다음 테라다인도 상당히 좋죠. 92%에다가 60.72, 39.68 정도 되고 있다. 팔란티어는 83%에다가 86.76, 46.60.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는 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가고 있고, 그다음에 컴포트 시스템 이런 것들도 58%에다가 25%, 18% 되고 있다. 암페놀도 상당히 좋죠. 56%에다가 38, 그 다음 33.68 정도 되고 있다. 자, 뉴몬테라든지 이런 것들, 페어리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루멘텀이 있죠. 루멘텀이 지금 이제 37%에다가 GP 마진 42%, OP 마진이 29.96, 그 다음 C게이트 마찬가지로 36%에다가 46, 37% 되고 있고, AMD,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사우스 웨스트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회사들이 우리가 체킹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